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자, 리플의 3일 연속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저점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쌓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라도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거래량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숨 고르기 과정이 이제 끝이 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부분이고,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그리고 21평선이 현재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게 될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 라인을 향해서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소송이죠. 소송 리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미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법원에서 이 항소 요청에 합의 요청에 대해서 기각 판단이 나오면서 조금 이게 악재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치명적인 악재가 아닙니다. 자,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SC와 리플 측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 절차를 준수를 하면서 토레스 판사에게로 다시 합의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호적인 판사입니다. 자, 그동안 거의 4년 넘게 리플과 SC의 소송을 지켜봐 왔고, 자, 그리고 양측에 계속해서 합의를 권유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 절차가 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준수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되면은 토레스 판사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 리플과 양측은 앞으로 이제 3주 안으로 지금 합의안이 다시 제출이 돼야 되고, 또 토렉스 판사는 이것을 받은 이후에 최대 2주 안에 이제 검토를 하고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중순 정도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서 소송은 그대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소송 리스크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야 나가는지 요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러한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자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보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코인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쉬운 거였구나, 좀 재밌는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재미를 찾게 되실 거고요. 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투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자, 그 과정의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좀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악재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플 현물 ETF 승인이 또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자, 다만 연내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SEC가 20일 쉐어즈가 제출했었던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는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과정에서도 반복됐었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현재는 심사 기간 내 정상적인 연기 단계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어제였었죠. 엊그제 20일자로 해서 드디어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 거래소에서 이 리플의 선물 상품이 정식 출시가 됐고, 이제 제도권 시장에서의 수용성이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예측 플랫폼인 이 폴리마켓에서도 리플의 현물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을 83%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SEC가 리플 ETF를 언제 승인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제 가능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고 단지 시간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계에서는 빠르면 6월달, 늦어도 연말 전에는 첫 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러분께 지금 6월달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EC에서 가장 이제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 태스크 포스 팀의 수장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SEC가 이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SEC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자, 그동안 이전 SEC 위원장이죠, 겐슬러가 이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을 계속해서 이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리플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인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제 곧 퇴임을 합니다. 바로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더 이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ETF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인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자까지 함께 제공을 받게 되면은, 자,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는 그런 ETF 상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곧 출시가 될 리플 ETF 상품에도 이 스테이킹 옵션이 함께 채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다른 ETF 상품보다 더욱더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 기관들의 더욱더 강력한 큰 자금, 거대 자금이 리플로 강력하게 쏠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도 이 최근 SEC와 지금 회의를 했고, 이 회의에서 이 스테이킹 관련한 이 논의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곧 우리 리플 ETF를 신청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 블랙록의 큰손 고객들이 리플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블랙록이 이 리플 ETF를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곧 가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져 가면서 이제 곧 리플 ETF는 진정한 ETF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6월달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회 이제 임기가 종료되기 전 많은 일들을 좀 하게 될 것이고, 리플 ETF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줄 것으로 충분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CME 거래소에서 리플 선물 상장을 앞두고서 이 고래들의 매집이 이미 급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우리 개인분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고래 세력들은 오히려 이런 개인들의 던진 물량은 그대로 다 받아서 매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우리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력이 되신 만큼 단 한 개라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더 많이 선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코인의 특성상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에나 들어서는 안 되시고요.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좋은 소식 하나 있죠. 네, 바로 트럼프 만찬을 앞두고서 주목받는 세 가지 알트코인 중에 바로 리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5월 20일 개최하는 트럼프 밈코인 보유자 만찬을 앞두고서 리플과 수익 그리고 트럼프 이 세 종목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만찬은 주요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일부 미국 상원 의원이 외국인 중심인 행사라면서 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최대 알트코인이고 이번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은 SEC와의 소송 종료 기대감과 함께 강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리플이 연말까지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곧 ETF 출시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0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이 지금 $2.3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우리 무난하게 한 4배, 최소 4배 정도까지는 수익 구간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 미리 싸게 살 수 있을 때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송도 지금 사실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리플에 대한 시장 이제 기조가 많이 변하고 있죠. 자, 최근에 리플 비판가였었던 유명 투자자는 이제 매수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리플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었던 이 유명 투자 분석가 버추얼 베이컨이 처음으로 리플을 매수를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최근 생방송에서 리플의 펀더멘털이 다시 자리 잡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과거에는 리플을 회의적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술적 신호 외에도 규제 명확성과 소매 투자자 중심의 내러티브 회복 등을 근거로 해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근거를 보시면 이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종료가 됐고, 또 CME 거래소의 선물 상장, 그리고 리플의 서클 인수, 그리고 이 리플 현물 ETF 기대감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서클 인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서클 인수를 현재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미국의 이제 대기업인 코인베이스와 함께 서클 인수를 두고서 경쟁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리플은 이전에 40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인수가를 제안을 했었는데 서클사에서 이를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클사 같은 경우는 현재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목표 가치를 약 90억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측에서 이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50억 정도를 제시하다 보니 이것을 좀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서클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맞춰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일각에서는 이전에 뭐 200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는 90에서 110억 달러 정도로 다시 인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가 인수 전에 지금 가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뒷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클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사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수익까지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구조이죠.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인수전에 뛰어드는 것은 이 서클사의 몸값을 더욱더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놨고 잘 벌고 있는 정말 부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맞춰주게 좀 될 것이고, 그렇게 리플은 이제 서클사 인수까지 지금 성사를 시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 폴 베런도 리플이 90에서 110억 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라고 현재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클사 인수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이제 리플은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제 막대한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플의 방향성이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두고서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초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클사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성사가 될 경우에는 이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 더나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 둘씩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인 구간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신다.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저평가된 구간에서 미리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인 특성상 굉장히 큰 변동성이 언제라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급속 물면 안 되시고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구간들을 꼭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주신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악재가 하나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초장기 국제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제 10년물은 4월 2일 처음으로 1.5%를 상회를 했고 20년물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캐리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엔캐리 청산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 7월 말에도 일본의 금리가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8월 초에 이 엔캐리 청산이 나타나면서 이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상황이 좀 굉장히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엔캐리 청산 공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엔캐리 청산 공포가 만일 실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자,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급락 흐름에 미리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안전하게 저점 이제 다졌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로 개입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나가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가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악재가 지나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우리가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미리 알고서 우리가 대비를 해준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호재로 변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에 보너스 수익까지도 두둑이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 신속성과 폐쇄성과는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라야 되고 또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는 이런 실시간 정보들,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